자, 그럼 이제 60페이지 자외선 조사부터 볼게요. 자, 자외선 조사하고 여기서 방사선 조사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살균 소독 방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히만. 자, 여러분 자외선 조사나 그 방사선 조사도요. 물리적인 보존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광선을 이용한 건데 자외선과 방사선을 이용하는데 특징이 두 개가 확실히 틀려요. 자외선은 보통 이게 자외선의 특징이요. 침투력이 거의 없어요. 침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표면 소독에만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침투할 필요가 거의 없는 공기, 물 소독에 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표면 소독, 공기, 물 소독에 이용을 하는데 근데 이 자외선이요. 파장이 그 중에서도 모든 파장이 다 소독에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2500에서 2800 옹고스트롱을 이용을 해요. 2500에서 2800 옹고스트롱 요 사이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이용을 하는데 이걸 나노메타로 바꾸면 250에서 280 나노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2537 옹고스트롱 내지는 260 나노메타 부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은 정반대로 침투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침투력, 투과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투과력이 강한 보통 감마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도 계속 앞으로도 이것도 방사선 나올 때마다 나올 텐데요. 침투력이 좋은 건 알파보다 베타보다 감마가 침투력이 좋아요. 내지는 투과력이 좋아요. 그래서 감마선을 우리가 보통 이용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밖에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식품 내부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투과력이 좋은 보통 감마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핵종으로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코발트 60이나 세슘 137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품에는 코발트 60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슘 137은 식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런 그 물건이나 이런 걸 소독할 적에 세슘 137도 이용이 돼요. 근데 식품에 이용할 때는 코발트 60의 감마선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세슘 137은 반감기가 길어서 식품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외선 방사선 조사는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훨씬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살균법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열살균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 온도, 대상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가열살균법에서는요. 시간, 온도, 대상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해요. 자, 제일 먼저 저온장시간 살균 나오죠? 저온장시간 살균 내지는 그냥 저온살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온살균 이렇게 말하죠. 저온살균. 자, 저온살균은요. 60에서 65도씨 사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간 가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온장시간 살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유에 이용할 적엔 63도씨를 많이 이용합니다. 63에서 65. 요 사이. 그러면 이건 어디에 이용하느냐? 높은 온도로 가열할 수 없는 술이라든지 간장, 소스, 그 다음에 우유에 살균에 보통 이용을 해요. 근데 우유도 저온살균 하면은요,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저온살균의 의미는 완전한 살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유가 저온살균되면 모든 균이 사멸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보기로 많이 좀 나오긴 했어요. 모든 균이 사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유의 저온살균의 의미는 뭐냐? 병원균의 사멸의 목적이 있어요. 우유에는 병원균들이 발견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병원균의 사멸을 목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병원균 중에요. 가장 내열성이 강한 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결핵균을 사멸을 하게 되면은요. 결핵균보다 열 저항성이 낮은 균들은 다 사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핵균이 사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핵균을 사멸하면 다른 병원균들도 다 사멸할 수 있는데 그 결핵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온도와 시간 기준이 바로 이 저온살균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균이 제대로 사멸되었는지, 가열살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확인할 거지만 같이 연계해 두시면 되는데, 우유가 제대로, 우유에 가열살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내지는 저온살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스파타제 테스트입니다. 얘는 뭐 단독으로도 간혹 나오긴 했었어요. 자, 포스파타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유가 제대로 가열살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균들이 일일이 다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결핵균 뭐 검사하면 뭐 얘가 사멸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해도 가능하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균들은. 근데 얘는 금방